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 낫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일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거의 100% 수술을 하게 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으로 갈 수 있다. 치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항문에 생기는 질환을 통째적으로 치질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대분류로 치질, 그러죠. 그 소분류로 세세하게 분류를 나누자면은 약 200여 가지의 질병들이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 200여 가지 종류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무엇이냐? 삼총사라고 불러요. 치핵, 치열, 치루. 이것을 치질의 삼총사다. 치핵은 또 그 항문과 직장이 만나는 부위, 그 위에 생기는, 안쪽에 생기는 내치핵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생기는, 항문 겉에 생기는 위치핵이 있습니다. 그 장의 혈관들이 이 항문 쪽에 뭉쳐가지고 큰 덩어리를 만든 경우가 내치핵이 되고, 피부의 혈관들이 항문 근처에서 크게 덩어리를 져서 혈관이 확장돼서 덩어리를 만든 것을 위치핵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치열은 항문이 찢어진 거예요. 급성인 경우는 똥 싸다가 한번 따끔하게 찢어진 경우가 이거는 급성 치열이고, 만성 치열은 6개월 이내에 2번 이상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은 한두 달에 한 번씩 꼭꼭 찢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성 치열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경우는 항문 그 바깥쪽에 덩어리가 만져져요. 그래서 이 콩나물 같이 항문 밖에 이렇게 뭐가 씻을 때 만져지는 게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항문외과 전문의 진찰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치료는 이 항문 주변에 고름이 작아지고 터져서 형성이 되는 항문의 새끼래요, 새끼를. 그곳으로 똥까지는 안 나오지만 피고름 또는 진물 이런 것들이 삐질삐질 흘러나와서 항문 주변에 종기가 있다. 대개는 항문에서 1cm, 2cm 떨어진 부위에 그럼 종기가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진물이 흘러나와서 통증과 가려움증들이 일으키게 되죠. 이런 경우는 치루인데, 이 치루는 왜 생기느냐? 바로 우리 눈에는 눈물새, 입에는 침샘이 있어서 항문에도 항문샘이 있어요. 그래서 항문 이쪽에 항문샘을 통해서 똥물에 들어가서 굶었을 때 이 치루 동향이 생겼다, 치루로 갑니다. 그러면 그 똥물이 있어야 되니까 바로 원인은 뭐예요? 흡사변. 그 다음에 요즘에 비데를 많이 쓰잖아요. 비데물이 항문 속을 뚫고 들어가서 인공적인 똥물을 만들어서 그 항문샘으로 들어가서 많이 굶게 되죠. 그러면 똥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치루 동향이 생기냐? 그건 아니에요. 항문샘에서 면역 기능에 의해서 균들을 저하시키죠. 근데 그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균들이 과정식에서 고름으로 만든다. 바로 그 면역 기능이 어떤 상태에 떨어지냐?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 담배 이런 것들이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설사를 오래 했다거나, 여기서 올해는 2, 3일 정도를 말해요. 설사를 오래 했거나 아니면 비데를 늘상 습관적으로 써서 항문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 상태, 습관적으로 비데 관장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플러스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술, 과로, 스트레스, 밤샘 작업, 술, 담배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가 합쳐지게 되면은 치료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치질의 증상들을 살펴보면은 이 치핵은, 내치핵의 경우는 1기, 2기, 3기, 4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1기는 벽에 딱, 항문관 벽에 딱 달라붙어서 터져서 피만 나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는 잔변감 또는 변이감, 가짜변 이런 것들이 살짝 일으킬 수는 있겠죠. 2기는 힘줄들이 손상을 없이 늘어나는 경우, 늘어나서 똥살이 나왔다가 다시 이게 보강이 되는 경우, 저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2기. 이런 경우는 똥 싸고 나서 덜상 같은 잔변감이 아주 강해지죠. 그다음 3기는 그 항문 벽에 이 치질 덩어리를 부착해주는 그 힘줄의 일부가 손상이 되는 경우. 그래서 나왔다가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밀어넣어야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면은 붙어있는 힘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나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손가락으로 밀어넣어 드는 경우는 3기. 4기는 그 힘줄들이 다 손상이 된 경우. 늘어나서 이게 손상이 되니까 밖으로 나왔다가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밀어넣으면 또 나오고 그래요. 그럼 나왔다가 항문 관략근이 꽉 조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안 좋아서 살 일부가 썩게 돼요. 그래서 힘줄의 일부가 손상된 3기나 완전히 손상된 4기는 복원력이 약하기 때문에 수술해서 제거하는 게 좋죠. 치핵의 경우는 이런 증상들과 치료를 입게 되고, 그다음 치열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성인 경우에는 피만 나고 통증만 일으키죠. 어쩌다 한번 약물 치료 가능하고, 만성인 경우에는 계속되는 통증과 출혈이 있는데 가끔 이런 경우도 봤어요. 만성 치열인데
통증이 없고 출혈만 있는 경우, 또는 출혈은 없고 통증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인데 밖에 꼬리살이 맞춰진다. 이 경우도 우리가 만성 치료인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기 때문에 항문외과 진료를 받아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인 경우에는 항문 주변에 농양이 생겨서, 염증이 생겨서 처음 치료 농양인 단계, 이 단계는 몸살기가 오기 때문에 감기약을 사 먹고 오시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이 몸살기 오고 일주일 후에 항문이 아프다. 근데 항문 주변이 뻘겋게 부었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은 치료 농양 가능성이 아주 높고 100%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기 몸살기가 있다. 근데 기침도 안 나고 침 삼킬 때 목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도 없는데 의식이 좀 열기가 있고 좀 여기저기 근육통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 항문을 한번 만져봐서 항문이 떳떳한 열감이 있으면은 바로 항문외과 진료를 받으면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 낫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100명에 한두 명 정도. 근데 그 시기를 놓쳐서 일주일 후에 오기 때문에 거의 100% 수술을 하게 돼. 병원 오시면 그 대부분이 수술하시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 농양 이렇게 생각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름이 터져버렸어요. 터져버리면 고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통증이 확 줄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만 되는 거예요. 치료 농양이 치료로 바뀌는 경우죠. 이럴 때는 통증이 없고, 아이고 살겠다 하고 나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계속 진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가려움증도 일으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오래되면 15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거기 암세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에 또는 치료 기간이 3주 이상 된 경우에는 암세포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예를 들면 폐결핵, 또는 피부의 화상, 또는 장에 자르고 있는 그런 수술 부위,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치료, 이런 경우는 다 치료 기간 3주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암을 조심해야 되는데, 바로 이 치료도 만성 염증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암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치료는 발견 즉시 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 치질의 삼총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치질이 많이 있잖아요. 가려움증도 있고, 곤지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곤지름은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질에서 이렇게 따놓고 생각도 해보지만, 항문에 암도 있고, 이제 항문암도 또 특수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치질들을 놔두게 되면은 거의 100% 수술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에 오면은 약물치료나 이양요법으로 치료가 가능한데, 약물치료는 의사의 처방하에서 약을 드시는 경우인데, 간혹 치료인데 치질약을 사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더 악화되겠죠? 치열인데 치질약을 사 먹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액인데 치질에 좋은 그 염증약, 그건 사 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항문이 아프니까 진통제와 염증약, 소염제 이렇게 사 먹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병을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 200여가지 질환에 맞는 약과 맞는 이양요법 치료는 반드시 항문외과의 진료를 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판단에 의해서 약을 사 먹거나 또 이양요법이나 그런 것이 낫지, 처음부터 한번 이거 해보고 안 되면 병원 가야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을 키워서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특히 암 같은 경우는 3기와 4기는 하늘과 땅 차이죠. 3기는 수술하고 나서 요즘 같은 의술인 경우는 살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4기는 100% 사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 사망으로 가는 이 경계선에서는 1주 빨리 왔냐 늦게 왔냐, 그것은 큰 차이가 별로 없을 수가 있지만 한 달 정도는 분명히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병을 더 키우지 마시고 이거 먹어보고 또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병원 한번 가봐야지, 하루 이틀 지나서 안 되면 병원 가봐야지, 그거가 습관이 들게 되면은 병을 더 키워서 썰애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는다. 아주 초기에 간단하게 치료할 것을 아주 키워서 큰 병으로 만들어서 수술해야 할 정도로 중증으로 키워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치액인 경우에는 1기, 2기인 경우에는 그냥 따뜻한 물에 담그는 좌욕으로만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치열인 경우에는 아주 초기에는 완화제, 요즘에 이제 변을 부드럽게 보는 싸는 그런 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먹고 변을 가늘게 싸려고, 묽게 싸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문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찢어져.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팽창성 하체를 먹어서 변을 굵게 싸야 돼. 그렇게 싸면 항문이 찢어진 데가 더 아프고 더 찢어지겠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상처가 살이 길어나서 닿게 돼요.
그린라이트 닿게 되면은 항문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변을 굵게 자르려고 노력을 해서 다음에 만성 치열로 가지 않게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치료 농약은 발견 즉시 수술이지만 아주 초기에 염증 단계에서는 바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 항생제도 혐기성, 호기성 그런 분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에 항문외과 처방을 받으면은 아주 초기에는 항생제 치료도 가능하다. 그래서 자가 치료와 그다음 조기 치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봤어요. 치질을 수술했다, 항문에 상처가 생겼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 대부분은 뭐예요? 첫 번째가 통증입니다. 통살 때 아프다. 두 번째 빨리 안 낫는다. 그렇죠? 세 번째 진물이 계속 나와서 꺼져붙지가 있지 않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통증인 경우에는 똥이 나가면서 이걸 비벼야 되는데, 똥이 나가면서 항문을 상처를 비비게 되는데, 이 항문은 아프면 힘이 들어가요. 오므라들죠? 똥은 어떻게 돼요? 나가야 되죠. 그래서 싸우게 돼요. 똥과 항문이 싸우게 되기 때문에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항문을 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내가 똥을 쌀 때 자세를 잡고 이렇게 항문을 벌려서 관략근을 이완시켜 항문을 벌려서 똥을 싸는 거. 그 다음에 온수 좌욕을 하게 되면 열에 의해서 근육이 이완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항문이 벌어지는 거. 바로 이 근육이 열에 의해서 이완이 되게, 물속에 똥을 싸게 되면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똥을 내보내기 때문에 항문 통증을 좀 줄이게 똥을 쌀 수가 있다.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진물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두 가지를 해. 어떻게 되냐? 그것도 막 연고를 바르거나 또는 생리대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더 상처를 악화시킨다. 특히 연고는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연고들은 대부분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해서 면역 억제가 돼. 그러면 염증이 더 악화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가 성분이 들어가는 연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순 혈관의 염증을 치료하는 연고들이 있어요. 그걸 바르게 되면은 이거는 혈관의 염증이 아니라 피부 절개잖아요. 그 때문에 혈관 염증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무 혜택이 없어요. 연고는 또 마취제가 들어있는 연고가 있어요. 마취제가 들어있는 연고를 바르게 되면 또 이게 마취가 돼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꺼져도 자꾸 가려줘야 되는데 그 케어가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세균이 숨어 살 수 있는 배지, 세균한테 방패 역할을 해주는 연고 같은 거, 연고를 발라놓게 되면 이 연고가 세균한테 방패 역할을 해줘서 그 연고 밑에 있는데 더 세균들이 과증적을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상처에 연고를 바르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이제 회원부 크림이나 항문 크림 그런 것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지 않고 세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있어요. 회원부 크림 그런 것들을 발라주면 차라리 괜찮겠죠.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스테로이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연고는 기름기 있는 것들은 바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꺼즈를 자주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생리대를 대면 안 돼요. 생리대는 수분을 잘 빨아들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을 것 같지만 항문은 골짜기 계곡에 들어있어서 생리대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 때문에 거기에 진물이 고여있어서 세균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효과를 내서 세균이 과증식을 해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낫는다. 그래서 꺼즈를 항문 수술 상처에 깊숙이 넣어서 그걸 반창고로 잘 붙여서 고정을 시켜야 되죠. 단지 이 꺼즈가 젖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피부에 가려움증을 일으키거나 꺼즈 자체에 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꺼즈를 자주 교체해서 늘 꺼즈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혹 수술하신 분들이 아프잖아요. 꺼즈를 수술 상처에 깊숙이 넣지 않고 입구에만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찌 돼요? 걸어갈 때 꺼즈하고 이 수술 상처하고 비비게 돼요. 움직이면서 걸어갈 때 비비게 되니까 이게 수술 상처가 꺼즈가 비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수술 상처에 이 꺼즈가 깊숙이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고 비비지 않기 때문에 통증이 적습니다. 꺼즈를 자주 가려주고 그 다음에 깊숙이, 그 다음에 이제 좌욕이 귀찮아서 앉는 분들이 있는데 좌욕을 하겠지만 좌욕은 세정 효과하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 좋게 하잖아요. 면역력 좋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욕을 한 3분 정도 꾸준히 해주시면은 3시간 정도 간격을 벌리고 너무 자주 하게 되면 또 부종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균들 또 오물들을 다 헹궈내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따뜻하기 때문에 관략근 이완이 돼서 혈액순환 좋게 해서 새살에 잘 차오르게 그런 역할도 해주고, 열 자체가 물질 대사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좋아서 세균을 잡아먹는데 그런 우리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좌욕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술하신 분들은
꼭 온수 자육을 하셔야 되고, 자육을 가끔 세수대에다가 이 땅바닥에 놓고 물 받아놓고 하시는 분들인데, 자육 반값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요즘에 커피숍에 커피값 한 잔? 내가 또 커피를 안 좋아해서 커피값을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육판 하나 가까운 항문에 가셔서 자육판 하나 구매하셔서 그것을 변기 위에다 올려놓고 반드시 좌변기 위에서 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때 그 자세에서 항문이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에서 자육의 효과를 보지, 쪼그려서 항문에 힘이 들어간 상태는 절대 안 되고, 또 간혹 다리 하나를 욕조에 올리고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샤워기를 물을 뿌리면 어떠냐, 변기에 앉아서 샤워기로 물을 뿌리면 어떠냐, 비데에 따뜻한 물총 쏘는 곳이 있으니까 그걸로 자육을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전혀 효과가 없어요. 아주 안 한 것만은 좋지만 이 좌변기에 자육판에 불을 받아놓고 하는 자육에 비해서는 아주 효과가 미비하다. 그래서 장기 여행 중에 어쩔 수 없이 항문이 아파서 자육을 할 경우에는 차라리 욕조에 걸터 앉아요. 욕조에 걸쳐 앉은 다음에 샤워기로 엉덩이를, 한 손으로 엉덩이를 벌리고 한 손으로는 따뜻한 샤워기로 물을 항문에 대주는 경우, 이 경우도 최소한 2, 3분은 해줘야 돼요. 욕조 한 통 채울 정도로 물을 뿌려야 되겠죠. 그 정도 하면은 한 통은 안 되겠네요. 3분이면은 한 반 통 정도. 그래서 장시간 3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샤워기로 하는 거는 길어야 30초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효과가 적는데, 안 해준 것보다는 나아서 여행 중에는 그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집에서는 꼭 자육판을 좌변기에 올려놓고 샤워기로 물을 받되 38, 39도 정도, 제가 이제 식을 것을 감안하면 한 40, 41도 온도를 말하는데, 화상을 입지 않을 최고 높은 온도라고 표현을 해요. 그 정도 목욕탕에 열탕 온도를 받아놓고 3분 정도 자육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 그걸 시계를 대서 옷 벗는데 1분 걸려, 2분 걸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그 합치면 5분 되겠죠. 물에 담그는 시간만 3분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